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시나요? 건강한 사람의 배뇨 횟수는 24시간에 4회에서 6회, 취침 후에는 0에서 1회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8회 이상 화장실에 간다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과민성 방광은 계속해서 배뇨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데요. 오늘은 과민성 방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피부비뇨기과 전문의 김태구 원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과민성 방광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특별한 질병 없이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빈뇨와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는 야간뇨가 1회 이상 있으면서 요일을 느끼면 참지 못하고 소변이 새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과민성 방광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게 되면서 미국 및 유럽의 연구 결과에서는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약 16% 정도가 과민성 방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에서는 전체 인구의 12%, 4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15%가 과민성 방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남자에서는 11%, 여자에서는 18%로 여자에서 약간 높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항상 소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야간뇨가 심한 분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당뇨 환자보다도 더 크다고 보고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과민성 방광 환자에서 우울증까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요로 감염의 가능성도 높고 요 절박으로 인해서 서둘러 화장실을 가다가 다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에 노인 인구에서 과민성 방광은 치료를 반드시 요하는 질환입니다. 네, 과민성 방광의 위험 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민성 방광은 남녀 모두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으로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2008년도에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전 세계적인 과민성 방광 유병률을 조사하였을 때 약 10% 정도였는데요. 2012년도에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20%로 5년 사이에 과민성 방광의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보다 선진국에서 과민성 방광의 유병률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선진국에서 급속도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범세계적인 경향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노화가 과민성 방광을 유발하는 중요한 위험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체는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고 소변을 배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부 요로기관인 방광, 요도에도 나이에 따른 기능적 및 해부학적 이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방광의 최대 용적과 방광의 유순도가 감소하고 방광의 평활근도 감소하여 콜라겐 침착이 증가하게 되면 방광 구조에 이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방광의 신축성이 감소되게 되므로 조그만 방광이 소변을 차더라도 방광 내압이 급속도로 증가해 임상적으로 소변이 빨리 마렵게 되고 참기가 어려워지는 과민성 방광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만이 과민성 방광을 유발하는 유일한 위험 인자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위험 인자로는 신체 기관의 해부학적, 특히 하부 요로의 해부학적 변화, 생활 방식, 동반된 질환 및 심리적인 요인, 성격적인 요인 등의 다양한 인자가 과민성 방광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민성 방광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진단 방법에는 배뇨일지 작성으로 증상을 평가하고 요로 감염이 있는지 확인을 위한 소변 검사, 요 배출이 불완전하여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신경인성 방광을 배제하기 위한 소변 속도 검사 및 잔뇨 검사, 그리고 방광 기능의 정확한 평가를 위한 요 역동학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진단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가 진단을 이용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하루에 8번 이상 보거나 소변이 마려울 때 참지 못하거나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화장실 위치부터 알아두거나 화장실이 없는 장소에는 잘 가지 않거나 소변이 셀까봐 물이나 음료수도 못 마시고 패드나 기저귀를 착용하거나 자다가 2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있다면 과민성 방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 중에 행동치료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치료입니까?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크게 행동치료, 약물치료,
신경 자극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행동 치료는 환자 교육, 수분 섭취량 조절, 방광 훈련, 골반 저근의 물리 치료, 정해진 시간의 배뇨 등이 있습니다. 행동 치료의 목적은 방광 용적을 늘려서 배뇨 시간을 늘려 과민성 방광의 가장 주된 증상인 빈뇨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배뇨량, 시간을 알기 위해 배뇨일지를 기록하면 방광 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뇨 반사를 억제하는 방법인 골반 저 운동인 케겔 운동을 하면 방광 용적을 늘려서 방광 용적을 늘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와 전기 자극을 주는 마그네틱 체어도 골반 저 운동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입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환자가 옷 입은 채로 의자에 앉아서 적절한 골반 운동을 시행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그래프로 표시되어 골반 저 운동을 적절하게 시행하게 함으로써 배에 힘을 준다든지 불필요한 근육을 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그네틱 체어는 환자의 골반 근육에 자기장이 가해지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용이하게 해주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행동 치료와 함께 약물 치료는 과민성 방광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과민성 방광에 쓰이는 여러 약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방광 기능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와 정상 배뇨를 유지하면서 방광의 과활동성을 조절해 줄 수 있는가입니다. 방광 배뇨근의 수축을 억제함으로써 방광을 안정시켜 압력을 감소시키고 저장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항콜린제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세틸콜린이란 물질로 인해서 방광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항콜린제는 이러한 아세틸콜린의 수용체 대신 결합을 하여 작용을 차단하여 방광의 수축을 줄여주고 방광의 유순도를 늘려줘서 기능적인 방광 용적을 늘려주게 됩니다. 약물 치료 이외에 과민성 방광의 치료로는 방광 내 약물 주입 요법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톡스를 방광 근육 내 주입하여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방광 내시경을 보면서 방광 내 물을 넣어서 방광을 팽창시키는 수팽창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방광 용적을 수술로 넓혀주는 방광 확대 성형술도 있지만 흔히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민성 방광의 예방법 그리고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극성이 많은 음식이나 음료의 과다 섭취는 방광을 자극하기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비가 심하면 방광을 자극하여 소변을 자주 보게 되므로 만성 변비가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는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려서 변비를 개선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흡연은 기침을 유발하여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탄산음료에 들어간 인공 감미료, 착색제, 방부제, 구연산 등은 방광을 자극하는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되도록이면 탄산음료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페인은 이뇨 효과 이외에도 방광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 역시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됩니다. 비만 환자에서 과민성 방광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체중 조절을 위해 적당한 운동도 하면서 운동을 하도록 하고 만성 기침은 방광 자극을 악화시키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광 건강을 위해서 배뇨 증상이 발생하거나 하복 통증이나 골반 통증이 발생할 때 바로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